공부합시다. 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오늘 약간, 나오신 우리 네. 게스트 분께서 공부라고 공부?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또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오늘 주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니까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안 하면 좋긴 하지만 자 오늘 어쨌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뭐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좀 애매하다 공부하기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네. 이것 또한 좀 저희가 어쨌든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잘못된 네네. 정보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민법은요, 이렇게 연방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네. 50개 주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가정법,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 또 형법 이런 것들은 연방법도 있긴 있지만 가정법은 연방법은 없어요. 네. 주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네네. 가정법도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넓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 뭐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경우에 특히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네. 가주법들은 어떤 것들을 리콰이어먼트로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네. 또 이혼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서로 상의라기보다는 조율을 하고 합의하고 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법원에 가고 싸우는지 또 그런 것들을 잘 또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들이 좋은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원만한 합의를 잘 하게 되면은 서로가 모두에게 좋은 또 이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소송으로 가거나 이제 서로가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혼 자체가 이렇게 원만하게 대화가 잘 되시는 분은 잘 오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10명 예. 중에 그래도 한두 명은 그 대화가 되지만 도저히 성격상 잘 안 맞는달지 안 그러면 한쪽이 너무 그 심각한 디프레션이랄지 또 이렇게 약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좀 많고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딕션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해서 도저히 건강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어려우신 분들도 네네. 간혹 저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그 육아를 하면서 또 누군가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네. 한쪽은 일을 안 하고 이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생기지 않았던 컨플릭을 잘 이걸 극복을 못하고 이렇게 간단한 말로도 친구 같으면 대화 나올 수 있는 게 감정적이 되다 보면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그 골이 깊어져서 그렇죠. 더 이상 이게 그 화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갈등이 있겠죠. 없을 수는 없지만은 부부 사이에서 근데 이제 그렇지.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극복을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혼이 결정이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로 지금 말씀해주신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그런 사유들이 많나요? 좀 경제적인 부분도 요즘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혼을 오랫동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혼 사유들을 보면은 네네. 아직도 그런 불륜 관계가 상당히 있고요. 외도, 그러니까 네. 이제 배우자 모르게 하다가 이제 들켜서 방송으로 얘기하기는 좀 아이고, 그렇지만 네. 네. 이게 그래도 그걸 용서하거나 둘이 화해를 해서 사는 부부들도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받아들이고. 네. 근데 용서하고. 그 정도가 심각해서 이미 이렇게 막 두 집 살림처럼 하고 있든지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배우자 몰래 막 자녀도 출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도저히 이제 화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네. 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 상대한테 상처를 주면서 이제 그 사랑했던 감정은 아예 다 없어지고 네네. 미워하는 감정이나 또 분노
뭐 이렇게 되게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데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죠. 특히나 자기 집안에 대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가족애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제가 보면은 본능적으로 자기 집안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든지 특히 부모님한테 이런 나쁜 소리를 하거나 비하하거나 너무 이제 리스펙트가 없게 얘기하는 것 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달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쌓이니까. 신뢰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더 신뢰가 이상- 무너지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대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싸우게 돼서 이제 둘이서 이게 irreconcilable character difference라는 게 이혼 페이퍼 중에서 가장 많이 막하는 건데 그게 성격상 도저히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관계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은 그런 대화나 잦은 싸움이나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보면은 연애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좋은 점들만 보이고 그렇죠. 또 네. 뇌에서도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다 콩깍지가 쓰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 뭐 상대방이 뭐 일을 안 해도 내가 공주님처럼 내가 이렇게 먹여 다 살릴게. 먹여 살리겠다.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네네네. 연애 감정이 네. 나오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 놓고 살다가 이제 그게 5년 10년 차 이렇게 막 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그 호르몬도 별로 더 이상 연애 호르몬도 잘 나오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너무 현실적으로 봐서 내가 너무 한쪽 배우자한테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해서 솔브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달지 또 한국말로 뭐 손해를 너무 많이 낭비, 하고 시간 있달지. 낭비다. 나만 네. 고생하고 근데 나만 그러니까 희생한다. 이게 결혼 관계가 이제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손해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싸워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없죠. 네, 이런 싸움들이 누적되고 자주 일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서로 각자의 생각을 별도로 가지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대화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 이혼 상담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냥 각방 쓴 지 뭐 3년 됐다, 5년 됐다, 심지어는 10년도 넘었다.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성인이지만 그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포함돼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공동체처럼 네. 특히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그런 게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들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혼 소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상담 오신 분들 제가 자주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이콜로지스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혼하는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오시다 보니까 사유를 이렇게 많이 듣게 듣게 되시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부부라는 게 결혼을 하고 나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들은 사람이나 서로 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를 계속 나눠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대화 싸울 간섭이. 때도 저희가 보면 심하게 싸운 분들이 대화가 너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지 너무 잘 모르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비즈니스 이름 주소 정도만 알지 남편분이 뭐 매출이 한 달에 얼마인지 네. 소득이 얼마인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건 내가 관할 안 해서 안 했다.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공유를 하지 않고 네. 전혀.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나이가 젊으신 분이나 좀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모든 거를 공유하는 거는 인간의 이 심리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특히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시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최소한은 양쪽이 일하는 경우나 한쪽 일하는 경우에 남편이나 배우자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또 세금 보고 같은 거 할 때도 특히 재정에 관여 안 한 분은 여자분들이 좀 익심이 많으시죠. 많아요. 예. 남자분들이 전혀 경제생- 모르시는 거죠. 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다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펜션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도
모른다. 남편이 알아서 한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네, 그만큼 대화가 대화가 전혀 없었다. 네, 네. 공유하지 단절됐다. 않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모르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재정적인 소득이나 지출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사회 보장 제도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금 제도나 이런데 부부가 항상 저는 대화를 해서 네. 이렇게 소외감을 좀 느끼지 않고 서로 그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 대화의 갭이 많아지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에는 얘기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쵸.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기찻길 안 만나듯이 네, 네. 이렇게 너무 오래 와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막 메말라가지고 조그만 얘기해도 상처받고 그래서 그런 게 쌓여가지고 이혼하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런 이혼 사유들을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하는지에 그렇지. 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해법이 나왔어요. 네. 제발 좀 모든 걸 네. 좀 공유해라. 네. 그러면 일단은 한국 이제 이혼 소송이 이제 진행이 네. 되는데 혹시 한국과 미국의 이혼 절차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은 그 간단히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커뮤니티 프로퍼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예요. 네. 미국이 50개 주인데 50개 주가 다 주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결혼을 한 순간서부터 결혼 신고한 순간에 동거한 게 아니고 네. 네. 어떤 분은 동거를 10년 했는데 헤어진다고 이혼한다고 오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고 퓨타티브 스파우스라고 모든 사람이 결혼한 걸로 인정하고 사는 그런 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법이 있긴 하지만 신고 안 한 분에 뭐, 대해서 네. 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혼인 신고한 날서부터 네. 별거 일이라는 게 짐을 싸갖고 한 사람이 집을 나간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음. 별거 일은 무슨 일이냐면 네. 그리고 또 한국하고 여기하고 굉장히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한 게 없으면 이혼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가정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뭐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또 하자가 없으면 이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서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혼에 대해서 이혼 합의가 합의 되고. 조정 뭐 이런 조정.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미국은 근본적으로 모든 50개 주가 이게 성인이 이제 18세 이상이 성인이에요. 이민할 때는 21세가 성인인데 네. 가정법은 18세가 성인이거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결혼이나 이혼이 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이혼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말거나 뭐 무조건 이혼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별거 일은 한쪽이 다른 상대방한테 내가 이혼하겠다고 확실히 의사 전달을 한 날 그 날짜가 법에서 인정하는 별거 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무슨 뜻이냐면 네. 그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별거 일까지 부부가 일하면서 누가 일하든 둘이 같이 일하든 한 명 일하든 돈도 벌고 쓰고 세이브도 하고 이런 그 미래에 대한 펜션 플랜도 뭐 만들고 이런 거 네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과 모든 부차가 공동이다. 반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커뮤니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50개 중에서 네. 9개 주예요. 9개 주.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하고 여기 주로 서부 지역에 많이 있어.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여기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 네. DC가 아니고 위스콘신 요 정도가 지금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네.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제가 말씀드린 거 결혼하면은 혼전 계약서나 이런 거가 있기 전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무조건 반반이다 이런 거고 나머지 주들은 그 equitable distribu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수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반반의 개념은 아닌 게 타주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떨 때는 저희가 배우자가 실제로는 별거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네네. 이렇게 절대로 내가 이혼해주나 봐라. 이혼은 안 해줘.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혼 못하신 분들도 좀 맞아요. 있잖아요. 아,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혼 사유가 있기 전에는 이혼을 못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국 왔어. 근데 네. 미국에 이민 오지 않아도 유학생으로 왔거나 주재원으로 왔거나
뭐 무비자로 와서 내가 오버스테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상담 와가지고 나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지난 10년 동안 이혼을 안 해줘서 이혼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또 다른 분하고 뭐 사실혼 관계 있달지 이런 아,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한국에 계신 분한테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이제 이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제가 보면 합리적으로 이혼을 했는 게 서로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이제 이런 것 있잖아요. 약간 분노하는 마음이나 네. 이런 것들 용서하지 때문에 못함. 네, 용서하지 안 되고 잘 사는 꼴 보기는 내가 못한다. 막 이런 마음도 막 거기 들어가 있어서 네. 네. 이혼 못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이혼하시는 게 일방적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혼을 못했지만은 혹시라도. 미국에서는 이혼이 가능했잖아요. 그분이 뭐 여행을 네. 오시든 네, 이렇게 네. 오셔서 그러면 그 미국에서 이혼이 인정이 된 부분은 한국에서는 인정을 해주나요? 근데 그게 이제 어. 문제예요. 가정법은 이제 결혼은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 했든지 다 어느 나라가 인정을 해줘요. 네. 근데 네. 이혼은 나라마다 법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예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한다, 시민권 취득한다는 한국법을 전혀 상관치 않아요. 그렇죠. 범죄 사실 빼고는. 네네. 그러니까 미국 법에 따라서 이혼했으면은 결혼도 다 가능하고 합법이고 여기 미국에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호적을 정리하는 거. 호적이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혼인관계 증명서에 결혼 사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일방적인 이혼을 한국 정부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한 게 한국 가서 딱 옮기면 한국도 이렇게 호적이 정리가 될 텐데 네. 그 합의 이혼에 한한 것만 인정을 해줘서 한국에서 이혼하려면은 별도 이혼을 하셔야 되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가서 살 일이 없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이민 오고 시민권도 뭐다 정착하시고. 취득하고 이러면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일방적 이혼을 하더라도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하고 결혼해서 사는 데는 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혼의 종류도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국처럼 복잡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제출하는 양식이 완전히 많이 다르고 그렇죠. 아. 네네. 자녀가 일단 있다 그러면은 페이퍼가 이제 2배 정도 많은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또 누가 또 자녀에 가져갈지. 관한 거는 네. 오늘 시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지만은 네네. 리갈 커스터디, 그러니까 법적인 그 커스터디 문제하고 피지컬 커스터디, 얘를 누가 돌보냐는 커스터디 문제하고 애를 키우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일드 서포트 이슈가 있고 양육비. 또 예. 이제 그 피지컬 커스터디를 별로 안 갖고 있는 한쪽 부모는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봐야 되는 비지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성장하는 그런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미성, 말 그대로 미성년자. 미성년자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결정이나 또 얘가 아프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수술할 때 그러니까 그런 누구가 것들 보호자. 굉장히 중요한 것들. 네. 정말 종교에 관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에 것들이, 대한 것도. 네, 예. 또 자녀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파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보겠다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지만 그럼요. 또 안 안 보겠다고 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음. 국가에서는 자녀를 안 보면 그 의무를 안 해도 되냐, 애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무조건 법적으로 책임을 져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법이 많으니까 그거를 합의하고 상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미국에서 이혼을 할 경우에 이 네. 결혼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요.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나요? 네, 얼마큼? 캘리포니아는 이제 지금 만 5년 미만 결혼인 경우 아, 결혼한 그리고 지, 이제 몇 가지 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식하고 정식 이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어. 있거든요. 네네. 약식 이혼은 한국말 말로 생각하는 그런 약식이 아니고 네. 할 거는 다 해야 되는데 절차가 몇 가지 정도만 생략이 줄어 돼요. 생략돼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음. 그러니까 이거를 둘이 같이 공동 청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husband and 같이. wife가.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민사나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청원서를 콜트에 접수하신 분이 청원자가 되는 거예요. 피티셔는. 네네. 그다음에 상대방은 30일 안에 설브를 해야 돼요. 설브 받으시면 그분이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답변을 안 하면
합의하면은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약간 싸울 권리나 얘기할 권리나 상의할 권리 약간 포기하시는 분은 답변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5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의 별도 재산은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이 53,000불 미만이고 차 하나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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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도 생긴 부채가 7,000불 미만이고 부채. 네네. 그다음에 자산 벌어서 세이브한 돈 결혼해서 네. 헤어질 때까지 세이브한 돈이 또 53,000 미만이고 여기에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약식 이혼을 공동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뭐 자녀가 있거나 53,000이 넘거나 부채가 7,000이 넘거나 뭐 하여튼간에 그런 분들은 일반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혼이 우리가 디보스 이렇게 하지만 청원서에 보면은 Where are you going? marriage, 결혼을 해체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 관계를 해체한다. 네, 그리고 네. 여기 간혹 가다가 저희가 도메스틱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DP라고 하는데 그게 혼인한 부부랑 거의 똑같은 사실혼 권리 절차. 뭐 이렇게 얘기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혼은 그냥 혼인 신고 안 하시는 아, 거고 요거는 신고를 합의를 해서 이제 이성도 도메스틱 파트너십으로 사신 분들도 있고 네. 동성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거인으로 네, 말하자면 성소수자분들 오. 네. 그런 분들도 도메스틱 파트너십으로 사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네. 또 동성이신 분은 실제로 결혼 신고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남자 커플들은 네. 제가 결혼 증명서 보면은 거기에 그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여자분들 커플은 브라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보통 결혼하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브라이드 앤 그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 요즘은 동성도 다 똑같은 권리와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식 이혼은 이제 또 절차가 한국에 비해서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네네. 한꺼번에 합의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 약식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이렇게 청원서를 파일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30일 안에 설부하고 재정을 다 디스클로즈를 해야 돼요. 부채와 재정, 그다음에 다 소득과 오픈을 지출. 네. 네. 소득과 지출, 재정, 부채를 알아야지 재산 재산을 분할을 분할이 분할하든지 되니까. 아이한테 돈을 얼마 주든지 네. 또 스파우설 서포트 제도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잖아요. 네네. 그럼 결혼 생활에 헤어진 다음에 결혼 생활의 반 정도를 돈을 못 버는 배우자를 도와줘라. 경제적으로. 배우자를 네, 서포트해라. 그게 이제 그 메리지 기간의 스테이션 오브 라이프를 유지하도록 서포트하라는 그런 미국의 관습이나 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혼할 때 보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경향이 아주 높아요. 네, 미국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거는 또 기회가 되면 네.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요건 또 재산 각자, 분할이라든지 네, 각자 아니면 또 다 상황에 따라 다르실 그러니까요. 테니까. 또 자녀 양육권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뿐만 시간이 아니라 네, 엄청 한국 길니까. 분들은 예. 그 폭력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접근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뭐 아. 하고 받고 설부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린 케이스들도 네. 꽤 많아요. 그럴 때도 상황들이 네. 각각의 그런 진짜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한다 딱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우리 제인정 종합법률그룹 제인정 이 변호사님께 종합법률사무소로 또 문의를 하시면 전화 한번 좋을 것 주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만 알려주시죠, 네. 네, 변호사님. 213-738-0928입니다. 213-738-0928이고요. 네. 위치가 변호사님 어느 쪽일까요? 저희가 찾아보신다면? 3435 윌셔 네. 저기 시리 센터 있는 건물에 H마트 있는 건물 네네. 에키더블 빌딩에 에키러블 저희가 빌딩. 30층에 있습니다. 에키러블 그리고 빌딩. 제가 네. 제 아들이 에릭 정이 저희 그 파트너로 사무실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패밀리로 그 서티파이드 스페셜리스트가 오. 됐어요. 와우. 네. 그 또 CPA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와. 그래서 그런 이 주류 사회에서 네네. 서티파이드 패밀리 로 스페셜리스트 라이센스를 스테이트 바에서 받으신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말을 제가 유창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2세니까 이세니까 이해는 하죠. 제가 네, 네. 한국의 서울대학교 같은 데 보내서 어학 연수를 음. 정식으로 한 1년씩 시키고 해서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페이퍼곤도 법원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프라이머리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서 네. 너무너무 좋은 네. 소식이죠. 진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또 야.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하고 이제 또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한번 일단은 전화를 주시고 또 한번 방문하시고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738-0928번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가정법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벌써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또 저희가 다음 달에 또 한번 네. 모시고 또 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끝으로 나눠보도록 변호사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청취자분들께 오늘 이혼에 관련해서 좀 알려주셨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일단은 저기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로 집에서 폭력은 쓰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로 또 이민 사회로 만들어가는 각자가 그 자기가 주인이다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